자, 미래인 교과서 125쪽 7번부터 한번 볼 건데 이 7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 얘는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친구니까 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서부터 요 y는 2의 x제곱에다가 그은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접하는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의 좌표가 뭐라 그랬더라? 1,2라고 했었고, 그쵸?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그랬었냐면 y는 2x 요렇게 하나의 접선을 갖는다라고 말했었죠, 그쵸?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한 y는 2의 x제곱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 이게 바로 지금 요 빨간 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읽자마자 요거의 접선이 그냥 y는 2x라는 직선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요 내용을 조금 이따 뒤에 문제에서도 또 적용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좀 외워둡시다. 자, 그러면 y는 2x하고 이 곡선하고 이제 서로 접한다. 그럼 접한다 그랬으니까 같다라고 놓을 거 아니야. 2x하고 2 루트 x-k하고 같다라고 놓고요.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2제곱 x제곱에 4x-4k 한쪽으로 넘기면 2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k는 0인데, 병준아,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 놈에 무엇을 쓰면 돼?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겠죠. 그쵸? 그럼 요거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얼마죠? 4k 2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것이 어때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러면 그때 k 값은 뭐라고 하면 돼? 2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접선 지금 그냥 EX하고 X 마이너스 이거? 요거를 이제 이걸 외우지 않았다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2잖아요. 2. 그러면 기울기가 2면서 1,1을 지나가야 되니까 x-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어차피 정리하면 이제 y는 2x가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이 문제는 요걸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금방 뭐 30초는 구하지만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알고 있으면 더 편한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주고요. 8번 문제로 갈게요. 8번은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fx가 x는 3분의 파이와 x는 파이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예진아, 문제를 읽으면서 요걸 읽으면서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어? f 3분의 파이, f 프라임 3분의 파이가 0일 거고, 그쵸, f 프라임 파이도 0이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고. 자, 그럼 미분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진이가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a는 어디 갔어? 지금 a 사인 x잖아. 너 뭐 곱미분하니 지금? a 사인 x를 어떻게 곱미분을 해요? A 코사인 X예요? 다 a는 상수잖아, 상수. 그렇네. 허이. a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거기다가 이제 3분의 파이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a 마이너스 뒤에는 2분의 루트 3b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파이도 적용할게요. f 프라임 파이 하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그리고 사인 파이는 0이고요. 플러스 1은 0. 그럼 a가 얼마야? a가 1이네. a가 1인 거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될까? 이게 2분의 1 되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 2분의 3이고,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b 넘어가면은
b가 루트 3이 되나요? 맞니 예진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gx를 완성할게요. 재우가 해보자. gx는 뭐야 재우야? x 플러스 음. 3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ln x 요거의 극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미분해야 되겠네요. 미분하면 1 마이너스 그치. 그럼 요거는 x분의 x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어? x는 1이니까 음. 1을 gx에 넣어서 x가 1에서 근데 극소를 갖는지 극대를 갖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번 미분해가지고 아 더블 프라임까지 해봐야 알아요? 프라임이 어. 프라임 x가 음수였어. f 프라임 x가 음수 음수야? x분의 1이고 마이너스 아 요게 마이너스라고요? 왜요? 이 문제를 풀면서 습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지금 gx라는 함수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lnx가 들어가 있잖아 재우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gx를 보자마자 아 x의 범위가 어떻구나 0보다 크구나라는 걸 생각해야죠. 그럼 이게 x가 0보다 크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은 f 프라임을 볼 때도 요 x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0보다 큰 상황이야, 그치? 얘가 확실히 0보다 커. 그러면 결국은 이 분자가 g 프라임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부호만 보면 돼. 그럼 분자만 놓고 보면 1차 함수잖아요. 분자는 증가하는 1차 함수니까 1을 기준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죠? 네, 그래서 g 프라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1에서 극소값을 가졌구나. 그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극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g1을 구하면 되겠고요. g1은 1 플러스 루트 3 ln은 없어졌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그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하면서 풀어야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제 풀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9번은 병준이가 한번 해볼까? 자, 어떻게 출발해야 돼, 병준아? f 프라임 1이 0이고요. f 더블 프라임 2분의 1이 0이다. 맞습니다. 그럼 계산 잘 하면 되겠네. f 프라임 x부터 불러주세요. 그치. 요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f 프라임 1 할 거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0이네. 그치? 그러면 2a 플러스 b가 1입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 수 있고, 자, 한 번 더 미분할게요. f 더블 프라임 x는 뭐예요? 2a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럼 거기서 f 더블 프라임 2분의 1 하면 2a 플러스 4가 0이네. 그치? 아, 0 맞죠? 그럼 a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는 얼마구나? 5. 그쵸? 자, 이렇게 a, b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는 fx의 극소값을 구할 거니까 아까 전에 f의 프라임이 요거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a, b 자리에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1 요렇게 되지 f 프라임이. 그치? 그러면 요 놈에서 이제 0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뭐 할까요? 통분할까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를 밑에다 붙여놓을까? 위에다 붙일까 그냥? 자, 마이너스 하고 4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자, 분자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하면은 1, 4에 1, 1에 맘하겠네. 그치? 그러면은 x분의 마이너스 괄호 x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x가 최초에 lnx를 갖고 있었죠?
그럼 x는 무조건 뭐다? 0보다 크다. 요게 0보다 큰 게 보장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의 부호만 보면 되는데 분자가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네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요쪽이 4분의 1이고 요쪽이 1인 상황. 그치?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했겠지. 그러면 1에서 극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극소를 찾고 있으니까 4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네. f4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f4분의 1. 자, 그래서 f4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어? 9분의 8이 나오나? 8분의 9 나오죠? 8분의 9, f4분의 1을 잘 계산해 보시면 8분의 9 플러스 뭐 2ln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ln4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극소값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재호 맞았니? 자, 그 다음에 10번은 예진이가 한번 해볼게요. 10번.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예진아? 아, 왜 몰라? 변곡점. 변곡점 어떻게 구해? 진짜 모르겠어요. 변곡점을 모른다고요? 더블 프라임. 그래, 두 번 미분해가지고 얼마 되는데 찾으면 돼. 그래, 0 되는데 찾아야지. 그지? 자, 한 번 미분해줘. 2 내려오고 ln ax 곱하기 그러면 ax분의 a면은 결국 x분의 1이죠? 네. 맞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x분의 2ln ax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얘를 다시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목세 미분법이니까 밑에 x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은 x분의 2, 그치? 거기다 곱하기 x 한번 할 거고 빼기 2ln ax 하고 분모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지겠네. 그러면 x 한번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변곡점이니까 이게 0 되는 순간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0이다 라고 놓고 보면 분모는 신경 쓸 거 없고 분자가 2-2ln ax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ln ax가 1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x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뭐야? a분의 2. a분의 2. 그치? 자, 그러면 x가 a분의 2일 때 그때 얘랑 짝이 되는 y좌표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변곡점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어디다 넣으란 얘기야 지금? 그냥 그죠? 맨 처음에 y는 여기다 넣으란 얘기지. 그치? 자, 거기다 x자리에다가 a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에 빨리 돈다. 뭐라고요? 2에 a제곱 분의 2제곱 아니 여기다 넣는 거잖아. 여기 문제에 있는 식에다가 네. 여기서 x자리에다가 a분의 2를 집어넣었어요. 네. A가 됩니다. a가 된다고요? 이거 하면 2로 y가 아니에요. 아니 ln ax의 제곱에다가 어? 잠시만요. 뭐가 문제인데 x자리에다가 지금 4요? 아니 예진아 여기 봐봐 x자리에다가 이거 넣는 거 맞지 지금? x자리에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a 약분될 거잖아. 2만 남잖아. 2 여기가 ln 2가 얼마야? 1이잖아. 1 제곱하면 얼마야? 1. 근데 뭐 자꾸 뭐 4제곱이 어쩌고 그러고 있어. 이걸요? 이거 앞으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앞으로 빼면 안 돼요. 전체 제곱인데 앞으로 어떻게 빼?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변곡점의 좌표가 a분의 2, 1 이렇게 변곡점의 좌표가 나왔는데 그 변곡점이 지금 y는 7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걸 그냥 대입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쵸? 대입해주면 1은 a분의 7e가 되고요. 그러면 a가 얼마냐? 7e가 되겠네요. 그쵸? 7e 얘가 답이죠. 그치? 이거 그 미래엔이에요. 미래엔. 이거에 비었어요? 아 이거 화요일날 했잖아 우리. 자, 그 다음에 126쪽으로 갈게요. 126쪽에 11번 문제는 아마 이제 풀어봤을 때 답은 잘 찾았을 텐데 풀면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11번 한번 해보면 일단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요거를 읽어보면 재호야 뭐가 생각이 나? 프라임 x가 어. 크거나 그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항상,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fx는 증가하겠죠, 계속. 자, 이걸 가지고 푸는 건데 미분을 한번 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서 2의 x제곱으로 묶었을 때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0보다 큰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요 뒷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만족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체크할 때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을 만났을 때 재훈은 어떻게 했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나요? 자,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하면은 서술형이라면 요거는 감점입니다. 왜 감점일까? 판별식을 쓴다는 것은 일단 이게 몇 차식이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예요? 2차식이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초록색 밑줄 그은 부분이 무조건 2차식인가? 2차식이 아닐 가능성이 열려있죠. A가 얼마면? A가 0이면. 그쵸? 그래서 A가 0일 때는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면은 자 여기서 1번 A가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2번 A가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A가 0일 때를 체크를 해봤을 때 A에 0 집어넣으면은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1이잖아요. 1밖에 안 남으니까 1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지. 그래서 아 A가 0이어도 되네. 그래서 답에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A에다 0 집어넣어봤는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성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판별식만 갖고 푼 답은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A가 0인 경우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가 0이 아닌 경우 요 경우는 이제 2차식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2차식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요 역시 이것도 판별식만 쓰면 안 되고 판별식과 뭘 같이 봐야 돼? 이게 또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디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정확한 조건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거 옛날에 이제 고1 때 했던 것들인데 이런 데서 이제 함정을 파놓으면 빠질 수 있다.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가져가고 판별식 써보면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가 0에서부터 1까지네요. 그죠?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 해서 푼 거기 때문에 요거와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이 2번에서 얻어지는 a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거예요. 그거에다가 1번에서 얻은 거 a가 0이다도 괜찮다 그랬잖아. 그치?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살짝 문제를 꼬아주면 여러분의 답이 오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서 예진아, 한영이는 왜 안 올까? 모르겠어요. 야, 재영이는 씨. 이번에 모의고사 다 쉬웠대요. 그래서 이한이 몇 점 나왔어? 저 지금 60몇 점. 잘했네. 이 나온 거 쓰시고. 이번에 미적 3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가 77점이었는데 2등 문제. 77이면은 어? 뭐라고? 5컷이요? 미적이랑 확통이랑 3등급 컷이 한 7, 8점 차이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위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4점짜리 한 두 문제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미적으로 봤을 때 한 5문제 이상 못 맞춘다 그러면 미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확통을 풀렸거든요. 확통 1번부터 모르겠어요. 또 확통을 공부를 해야지. 8문제. 8문제 중에 적어도 5문제는 맞춰야 이제 미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공통 객관식은 뭐지? 그 13문과에 다 맞았는데 좀 나머지 엇가당했어요. 그래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자, 요 12번 문제가 아까 전에 오늘 그 시작하면서 아까 전에 몇 번이야? 7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활용하면 편한 문제예요. 아까 7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요거잖아.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났을 때 이 y는 2의 x제곱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 녀석하고 0,0에서 그은 접선 이렇게 0,0에서 접선 하나 그으면 그때 이 접선의 접점의 좌표가 1,2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2x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오늘 7번 문제 풀면서도 했었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 12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면 자, 여기다가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거예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y는 2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lnx의 그래프는 lnx는 자, 방금 그린 y는 2의 x제곱의 정확히 누구죠? lnx는? 역함수죠. 2의 x제곱과 lnx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요 놈을 그대로 역함수로 이렇게 뒤집어주면 이게 y는 lnx란 말이야. 그지?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의 x제곱에 접하는 요 빨간 함수가 요 녀석이 y는 2x라는 걸 알죠? 그러면 자, 똑같이 원점에서 lnx에 접하는 자, 요 직선 지금 초록색으로 그어놓은 요 녀석은 이 빨간 애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지? 이 2x제곱과 lnx 자체가 역함수잖아요. 역함수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빨간 직선과 초록 직선도 서로 대칭일 거란 말이야. 더 직관적으로 이 빨간 애는 접점의 좌표가 1,2라 그랬죠? 1,2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도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초록색도 접점. 이 접점은 얼마겠어? 2,1이라고요. 이렇게, 그치? 그러므로 이 초록 직선은 누구냐? y는 2분의 1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y는 2 저거라고요? 응? 저 빨간 선이. 이거요? 구해보면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3번 문제 있잖아. 요 3번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어. 3번 문제 풀면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0,0에서부터 접선을 그으면 하나의 접선을 갖는데 그 접선이 y는 2x입니다. 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풀면 편해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지금 활용하는 과정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12번으로 돌아오면 요 문제에서 이제 거기에 kx라는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예진아, kx라는 직선이
요 2의 x제곱이나 lnx하고 맞나 안 맞나? 둘 다 실근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지.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그어놓은 요 빨간색과 초록색의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kx가. 그죠? 그래서 kx가 요런 식으로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의 사이로 요렇게 딱 들어가줘야 그래야 지수함수랑도 안 만나고 로그함수랑도 안 만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k값의 범위 아니야? 그죠? k값의 범위. 빨간 녀석은 기울기가 2였고 초록색은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k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자, 13번은 병준이가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병준아? K를 이항시켜가지고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뭐 요 놈을 fx라고 부를까? 그 다음에 fx를 미분해요. f'x가 ln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쓸까?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요게 f'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lnx니까 증가하는 요런 모양일 거고 요 지점이 얼마일까? 2의 제곱이겠네. 그럼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이제. f'이 요렇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fx는 어떤 모양으로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f'이니까 요 지점까지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요 지점을 넘어가면서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느낌이겠지. 그치? 요게 f의 그래프야. 다시 말하면 요 지점에서 뭘 갖는구나? 극소를 갖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지금 fx의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2부터 2제곱까지의 범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여기 극소를 갖는다라고 말한 요 지점이 바로 2제곱이잖아. 그럼 2는 이거보다 약간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fx 중에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금 보는 거죠. 요만큼의 범위를. 그치? 그러므로 여기가 주어진 구간 중에 최대가 될 거고 여기가 주어진 구간 중에 최소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대가 중요해? 최소가 중요해 지금? 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게 fx잖아. fx가 이 값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가 갖는 가장 큰 값을 구해가지고 그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f 그래프의 최대값 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최대값 지점은 아까 범위가 2부터 2제곱까지였으니까 이 지점이 2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내가 f2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럼 f2는 어떻게 생기죠? 여기다 넣는 거잖아. 왜 0이야? 네. 2 마이너스 3,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얘가 지금 이 구간에서 갖는 최대값이지? 그러면 그것이 마이너스 k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k의 범위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면은 부등호 뒤집히겠지, 그지? 부등호 뒤집히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k는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그냥 이 정보는 나오는 그러니까 2를 대입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처음에 프라임 x는 lnx 마이너스 2잖아요. 안 하고 그냥 부등호로 한 다음에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 F 프라임 X 는이잖아요. 근데 어. 그렇게 안 하면 부등호 그대로 나와요. ln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냥 저거 원래 식에서 그냥 그대로 미분. 아 이쪽도 미분했다고요? 이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미분해가지고 그래서 x가 2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범위가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범위니까 2제곱이 넘잖아요. 그래서 왜 2를 대입했는데 답 나오는 그냥 우연이에요.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얘가 0보다 작다고 해서 얘를 미분한 식도 항상 0보다 작은가? 거기부터 일단 걸리잖아. 그치?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것이 정확한 풀이죠. 그죠? 그렇게 풀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막 이럴 거란 말이지. 그치? 정확하게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14번 문제는 요런 그림에서 일단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자동차의 속도가 30m/s로 달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지금 요 관측자가 200m 떨어져 있는 요 지점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여기 있는 순간부터 t초 후의 상황을 그려볼게요. 요 그림이 자 t초 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는 1초에 30m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요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1초에 30m씩 가는 거기 때문에 t초 후라면 여기를 30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길이도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30t 제곱하니까 900t 제곱 플러스 4만이겠네. 그지? 이렇게. 그럼 이것이 지금 관측자로부터 현재 자동차의 위치까지의 거리인데요. 문제에서는 그 자동차가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잡은 요 값 있잖아. 요거를 뭐 해주면 되겠어? 얘를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얘를 미분해주고 근데 언제의 속도냐면 2초가 지난 후의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식에다가 t자리에 몇 넣으세요? 2 넣으세요.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요거를 t에 대해서 그대로 미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얘를 뭐 ft라고 이름을 한번 붙일게요. 그럼 얘를 t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f't는 예진아 볼까? 2 루트 요 그대로 한번 쓰고 1800t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일단 2랑 1800이랑 한번 지워가지고 이제 900t로 만들어주고 우린 어차피 여기다가 t자리에 2 집어넣을 거니까 f'2 하면은 그러면은 분모가 지금 여기 2 들어가면은 3600 그러면 43,600이네 43,600 그럼 공 두 개니까 10 앞으로 꺼내주고 10 루트 436이라고 일단 쓰고요. 분자는 2 들어가니까 1800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또 공 하나 떼주고 자 루트 436이 몇 루트 몇이야? 4로 나누면 109죠. 109 109는 더 꺼낼 게 없으니까 2루트 109인가? 2루트 109분의 180 그럼 또 2 한번 지워주면은 여기 90이 되겠죠. 90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유리화 한번 시켜줄게요. 유리화 시키면은 109분의 90 루트 109 이게 답이네. 그치? 그래서 관찰자로부터 그 자동차 것까지의 거리 그걸 미분하면 그 거리의 변화량 그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걸 미분해가지고 t자리에 2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서
127쪽으로 가서 127쪽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 예한이가 한번 해보자. 일단 이 문제의 시작은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곡선에다가 그은 접선에 관련된 문제잖아. 그지? 접선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니, 접선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정해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뭐요? 접점이죠. 접점. 항상 접점부터 쓰는 거야. 접점 t, t2의 t제곱 요렇게. 자, 그럼 접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은 2의 t제곱 플러스 t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 요거 한번 2의 t제곱으로 묶어놓으면은 1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 쓸 수 있네. 이한이 불러봐. 접선의 방정식. y는 괄호 x-t 플러스 t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에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원하는 접선은 지금 1,0에서 그은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이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곡선 밖에 한 점을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면은 y 자리에 0 들어가고 0은 한 다음에 x 자리에 1 들어가니까 2의 t제곱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t 2의 t제곱. 그러면은 2의 t제곱으로 묶어주면 2의 t제곱 마이너스까지 빼주는 게 좋겠네. 마이너스까지 빼줄게요. 마이너스 2의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뭐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1,0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몇 개 그었다 그랬죠? 2개 그었다 그랬어. 여러분 기억나죠? 접선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접선을 2개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접점도 2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방정식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 값을 구하면 그 t 값이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접점이 2개란 얘기는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어차피 재우야 여기서는 실근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2차식 부분에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테니까 우리는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니까 뭘 써놓을 수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 요거 써놓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 두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해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접선의 기울기라고 찾아놨던 게 뭐였냐면 요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t자리에 알파 집어넣은 것을 m1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여기 t자리에다 베타 집어넣은 것을 m2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맞죠? 그죠? 요 방정식의 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m1은 자,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서 2의 알파 제곱 괄호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m2는 베타 집어넣어서 2의 베타 제곱 괄호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느낌 오죠?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은 요 위에 찾아놓은 요거 활용해가지고 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m1과 m2를 곱하면은 자, 앞에 있는 2는 합쳐지면서 요렇게 될 거고 뒤에 있는 괄호들은 전개시키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은 앞에는 2가 될 거고요. 괄호 안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2가 답이 되겠다. 그쵸? 오늘 한영이 학교 안 왔어? 말 좀 해주지. 아니 재우 같은 반 아니야? 말 좀 해주지. 한영이 어디 갔냐 그랬을 때. 의리가 없어 의리가. 재영아, 너는 일부러 이러는 거지. 아예 빠지기는 좀 미안하고 공부는 하기 싫고 끝나기 10분 전에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재영아, 전략 아니야 전략? 그러니까 일부러 한 8시까지 자야지 이러는 거 아니야? 자, 15번 풀었고요.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은 너 재영이 프린트 있니? 지우야 16번 풀었니? 아, 요 페이지 안 풀었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요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접점이니까 A라는 점의 좌표를 t, 로 잡아야 되겠지? t, 2의 t제곱 요렇게 접선을 잡으면 자, 접점이 t, 2의 t제곱인데 문제에서 접점이 2, 4분면 위에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t 값은 지금 음수라는 게 확실하죠. 그죠? t는 0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t가 0보다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도 2의 t제곱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얘 하나 뭐라고 써야 돼? 접선의 방정식 y는 2t제곱 x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그 밑변과 높이가 궁금하니까 여기 x절편이랑 y절편이랑 x절편이 궁금하죠. 그쵸? 그래서 y절편 찾기 위해서 전개를 한번 시키면 2의 t제곱 x 마이너스 t 2의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뒷부분 요게 그대로 병준아 뭐가 돼? y절편이 되죠. 그럼 요거 2의 t제곱으로 한번 묶어서 쓰면 2의 t제곱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x절편이잖아요. 재영아, x절편 찾으려면 어떻게 찾죠? 어디다? 어디다? y에 0 넣죠. 그죠? 그럼 요 방금 찾은 식에다가 y에 0 집어넣으면 0은 2의 t제곱 x 마이너스 t 2의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인데 어차피 2의 t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한번 지울 수 있습니다. 2의 t제곱을 한번 지워주면 이렇게 지워주면 남은 식이 뭐가 되냐면 0은 x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x절편을 찾는 중이니까 x는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x는 t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 x절편이 여기가 t-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나 잘 들어.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의 밑변 그리고 높이 이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자, 높이가 얼마니 야나? 2t제곱 1 마이너스 그치? 요렇게. 그 다음에 밑변은 얼마니 요거? 마이너스 아니 t 플러스 아니 t 마이너스를 봐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 문제의 함정. 네.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놓치기 쉬워요. 이 길이가 t-1이 맞아요?
예진아, 요 길이가 t-1 맞아? 아니라는 거야? 맞지 않아? 여기가 t-1이면 요 길이가 t-1인가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아 하고 눈치채야지. 뭐지 재우야 여기? 마이너스 곱하기 부호 바꿔야지. 이거 음수잖아 이거. 여기 음수 위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t-1 쓰면 그 뒤에 이제 계산이 꼬이는 거야, 이상해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는 t-1이 아니라 1-t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얘를 1-t로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 뭐 ft라고 써볼게요. ft라고 쓰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여주고 2의 t제곱에다가 1-t가 두 번 곱해졌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ft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미분하겠습니다. 자, 밑에다 할게. f't는 2분의 1 앞에 꺼내놓고 2의 t제곱, 이거는 전개만 시킬게요. 1-2t 플러스 t제곱. 자, 플러스 또 2분의 1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t. 이렇게. 그럼 묶어줄게요. 2분의 1, 2의 t제곱으로 묶어주면 남은 것이 t제곱 마이너스 1만 남나요? 그러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될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은 부호가 양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부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갈 텐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하고요. 우리는 최대값을 찾고 있는 건데, 최대값은 결국 극대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 극대. 그럼 극대면 여기잖아,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지점. 그죠?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도형의 넓이는 가장 넓을 거고요. 그럼 f-1을 계산하면 되는 거네. f-1 여기 있다가 f-1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4가 되는 거니까 앞에랑 만나면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밑에 2가 깔리겠네, 그치? 그래서 2분의 2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야나, 서서 해, 서서. 안경 어딨냐? 원래 안경 끼지 않냐? 뭐라고? 원래 수업 들을 때 안경 안 꼈어? 원래 눈 좋은. 팔을 풀어. 연필을 잡아. 써. 자, 여기 16번 문제였고요. 17번 문제는 그 개념만 포인트만 딱 짚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지금 요 가나 다 조건을 쭉 보면 계속 어떤 구조냐면 f에서 g를 빼는 구조죠. 연아, 네, 아니 이거. 팔을 풀어. 맘 먹고 자지 말고. 자, f에서 g를 계속 뺀 거니까 우리는 자, hx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hx를 fx 빼기 gx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 hx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는 h'x가 0보다 크다.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그죠? 가조건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h'x는 0보다 작다.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h'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f0 빼기 g0. 이거는 그냥 뭐니, 재우야? 요따 0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h0의 값이 얼마입니다? h0의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종합해가지고 h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hx의 그래프. 일단 0,-1을 지나는 게 확실하니까 여기다 점 하나 찍을게. 0,-2.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이쪽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죠.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x가 0보다 클 때인데, 자, 우리는 이 빨간 구간에서는 여기가 지금 빨간 구간이잖아, 예진아. 그럼 여기서는 h 프라임이 음수죠. 그럼 hx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h 프라임이 음수니까 hx의 그래프는 뭐 하는 중일까? 감소하는 중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빨간 박스 안에서는 감소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반대로 초록 박스는 h 프라임이 0보다 큰 구간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치? 그러면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지. 맞지? 재영아,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hx라고 생각했다면 hx가 0이 되는 지점이 몇 군데인 거야, 재영아? 두 군데죠. 지금 x축하고 두 번 만나니까. 그죠? hx가 0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fx랑 gx가 같다의 실근이 바로 요거의 실근이랑 같은 거죠. 맞죠? hx 이거 gx 넘기면은 f 빼기 g가 0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요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될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fx나 gx가 다항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수함수일지 로그함수일지 모른단 말이야. 유리함수일지 몰라.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냐면, 우리 왜 그런 그래프 본 적 있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데 점근선이 있는 경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얘가 감소는 하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치? 뭐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요런 모양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무리 가도 x축과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위의 조건들은 다 만족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감소하고 여기까지 증가한다는 조건 모두 만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빨간색처럼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실근이 빵개가 되는 거예요. 빵개. 그래서 실근이 가장 많으면 2개가 될 수 있고 가장 적으면 0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m의 값은 2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프를 그려왔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실근이 하나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한쪽만 점근선을 가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지나와서 여기만 이렇게 점근선 가는 이런 모양도 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0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최대 최소값은 더하면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수평면과 알파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초속 v0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위치를 좌표 x, y로 나타낼 때. 이 상황이 약간 생소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x축 있잖아요. x축 요거를 땅이라고 생각해. 지표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y가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부터 수평면과 알파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랬으니까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 각도가 알파가 되는 방향으로 물건을 던진 거야. 근데 이게 던졌을 때 이게 이렇게 쭉 날아가겠어? 당연히 이렇게 날아가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알파의 각도로 던졌지만 실제 이 물체의 운동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 물체, 요 물체의 위치를 지금 이렇게 x, y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쯤에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가 지금 x, y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자,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돌의 높이는 뭘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 x가 지금 지표면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돌이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는 무슨 좌표를 보면 돼?
y좌표가 높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돌의 높이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이게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돌의 높이는 이 y좌표, 얘가 돌의 높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의 높이가 최고가 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 식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 그걸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y라는 녀석을 t에 대해 미분해 가지고 해결을 할 건데, 자, 얘 하나 t에 대해 미분해줘. 문자가 많아서 정신 잘 차리고 봐야 돼요. t에 대해 하는 거야, t에 대해. D 아니 V0 v0 사인 sin 알파 알파 플러스 왜 플러스죠? 아니에요. 아니 너도 곱미분 하려고 그래 지금? 여기까지 하면 그냥 앞에 거는 미분 끝난 거야. 여기까지는. 예. 그죠? 여기까지 미분 끝난 거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해. 맞네. 마이너스 음. G 그치. 이렇게 미분 되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의 최대값인데 결국 얘가 극대값을 가질 때가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0 될 때 찾으면 되겠죠. 이게 0 되는 순간에 t값을 찾는 거야. 그치? 그럼 요거 0 되는 순간이라 그러면은 t는으로 정리하면 g분의 v0 sin 알파 요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대로 답이에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요게 답이에요. g분의 v0 sin 알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이 수평면에 닿는 순간. 재영아, 돌이 수평면에 닿았다는 얘기는 결국 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y좌표가 얼마가 됐단 말일까? 0이 됐단 말이지, 그치? 네, 그래서 돌이 수평면에 닿는 순간을 찾으려면, 자, 요게 y잖아 지금. 요 놈의 값이 0이 될 때를 우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면 t에 대한 2차식인데 t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근데 t로 묶는다는 얘기는 t가 0이라는 해가 하나 나오는 건데, 예진아, t가 0인 거는 이 물체를 던지는 순간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던지는 순간이 아니라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순간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해는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t 하나 날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t 하나 지워가지고 t 하나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남아있는 것만 보면 결국은 2분의 1 gt가 요게 v0 sin 알파니까, 자, 2 곱해주고 g로 나누면 되죠. 2 곱해주고 g로 나누면 결국 t는 얼마냐면 g분의 2v0 sin 알파, 요 순간이 바로 지표면에 닿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그때에 속력을 구하라 그랬어. 속력. 재우야, 이렇게 좌표로 나타내져 있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둘 다 미분하고, 그렇지, 루트 안에서 dx dt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게 속력이잖아. 그치? 요것을 이제 계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x는 미분하는 게 엄청 쉬워요. 그냥 t만 지우면 돼. 그치? 그래서 dx dt는 v0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y dt는 아까 전에 구해놨잖아.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제곱해가지고 더할 건데, 어차피 그 제곱해서 더한 식에다가 우리는 t자리에 얘를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속력을 식으로 써보면, 자, 방금 구한 거 요거 v0 코사인 알파 이거의 전체 제곱 플러스 요거는 v0 사인 알파
마이너스 GT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요게 속력인데 거기다가 이제 t 자리에 얘를 넣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요거는 뭐 t 자리에 넣을 게 없고, 자 여기다가 이제 t 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요 t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요 t 자리에 얘가. 그럼 어떻게 돼? g 곱해지니까 이거 지워지고 요것만 남겠네. 그지? 그러면 이 v0 사인 알파 앞에 v0 사인 알파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얘는 루트 v0 코사인 알파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알파의 전체 제곱 내가 플러스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v0 사인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의미 없고요. 제곱하면은 v0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와서 v0가 될 거고, 루트 안에 남아있는 거는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이것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결국 뭐야 이거? 1이잖아 1. 그래서 답은 뭐다? 앞에 있던 v0가 그대로 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산에 따르면 뭐냐면 처음에 빵 던질 때 그 속도 있잖아.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답은 v0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단원 문제들 두 단원 다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평가인데, 대단원 평가는 128페이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28페이지는 빼시고 129부터 끝까지 131까지 여기까지를 토요일날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밑에 대강에 기출 있으니까 기출 풀어보시고, 지난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밑에 대강에서 풀었던 기출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교재 나갈 때 시험 대비 교재에다가 뒤에 포함시킬 거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다시 다뤄볼 거니까 2층에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풀고 이렇게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